최근 가장 핫한 미국 경제와 증시 이슈에 발맞춰서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원주의 티커서치입니다.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증시는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거센 매파 기조로 연일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9월 증시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인데요. 오늘 티커서치에서는 지속적인 증시 하락이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임님,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긴축 공포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4,0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접어든 이 증시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증시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과 이제 밸류에이션의 함수인 건데 기업의 실적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어닝 시즌을 지나고 나서 또 사실 그 미국의 순이익은 추정치가 2%도 하향 조정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밸류에이션이고요. 지금 당연히 금리가 좀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원래는 8월 중순까지는 이제 경기가 좀 빠르게 침체되면 연준이 생각만큼 금리를 못 올릴 것입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금리가 3% 미만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3%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트리거는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좀 예전에 폴 버커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고비를 늦추면 물가 잡을 수 없다라는 명확한 좀 시장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탈출해서 채권시장으로 갈 요인들이 많이 커지거든요. 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워스트 시나리오 기준으로 3,500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 기준으로 4,000포인트 정도를 연말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증시가 하향 곡선을 이어간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합리적인 투자를 세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은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가 조금 작은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최근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원자재, 보험, 그리고 원자재, 보험, 그리고 잠시만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들은 최근에 베타가 1 이하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타가 1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주식이 10%, 그 시장이 10% 오르면 이 종목들도 10% 오르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고, 1.2라는 거는 12% 오른다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 베타가 조금 낮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전반적인 친환경이 좀 강조가 되면서 좀 공급은 줄어드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주가가 오른 상황이고요. 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사실 이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원론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이 만약에 보험사들이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조금 적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보험사 위주로 좀 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는 국면이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경기가 침체될수록 오히려 음식료에 대한 소비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는 크게 꺾이지 않는데 다른 물가가 막 올라가주면은 사실 이 물가 대비 음식료의 물가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음식료 기업들은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섹터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증시 하락 기간에도 주가가 상승한 대표 업종으로 이제 원자재, 음식료, 보험 이 업종들을 지목해 주셨는데요. 개별 종목 접근에 난항을 겪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별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을 좀 선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주가의 좀 중요한 팩터들 기준으로 좀 선별해본 종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원자재 업체 중에서는 뉴코어라는 미국 1등 철강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티커는 NU이고요. 그 철강을 왜 좋게 보고 있냐면은 보통 철강은 이제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내려갈 때 좋은데 지금 뉴코어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철강 수요는 좀 미국 내수 경기에 많이 연동이 되길 마련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뉴코어의 산업별 매출 비중이 보면 한 50% 정도가
비거주에 있는 건설 쪽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렇게 철강을 들어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제조 공장을 지을 때 철강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물류센터를 지을 때 철강이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지금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트렌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반적인 세계 탈세계화 현상이나 좀 공급망 부족 현상에서 차라리 제일 시장이 큰 미국으로 가자는 제조업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리쇼어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의 철강 수요는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요인들이 좀 크고 실제로 철강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칩액트 이후로 계속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철강 수요를 굉장히 기대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세계 공급망 악화 문제나 그리고 미국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계속 공급 지연 속도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물류센터를 좀 크게 지어서 여기에 재고를 많이 쌓으려는 수요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물류센터 시장도 완전 초과 수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공급이 늘어나면은 철강 수요도 따라붙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구조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좀 트렌디하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수요는 말씀을 드렸고 공급을 조금 고민해 보면은 결국에 이 철강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서 철을 녹이는 과정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발생할수록 이 탄소를 저감하는 장치나 아니면 에너지 규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강사들이 투자를 늘리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 이슈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중국에서 뭐 이렇게 이 에너지가 끊기고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러시아의 선철 생산량이 전 세계 50%고 중국의 철강 제품 생산이 전 세계 50%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내려가는 트렌드에서 철강사들이 과거와는 달리 경기 사이클을 안 타고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로 6호화를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음식료 섹터에서는 캠벨스프라는 최근 실적도 나왔는데 이 캠벨스프라는 기업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브랜드는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라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격은 싸고 좀 간단히 식사를 때우고 싶을 때 간편식 통조림 같은 것들을 많이 팔고요. 캠벨스프 같은 경우는 경기에 거의 민감하지 않게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아지는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격을 한 10% 이상 올렸습니다. 근데 가격을 10% 이상 올리면은 보통 수요가 당연히 줄기 마련인데 그렇죠. 수요는 한 3% 정도밖에 안 줄다 보니까 실적이 오히려 좀 올라가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빠지는 좀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 살만한 기업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PFG라는 보험사입니다. 이제 보험사를 고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애초에 현금이 많이 없고 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채권 평가 손실이 좀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애초에 RBC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애초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기준으로 PFG라는 기업이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이 올라갔을 때 새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PFG 같은 기업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기에서는 투자할 만한 좋은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관심주로 이제 원자재 섹터에서는 미국 1위 철강사인 유코,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캠벨스프, 보험 섹터에서는 PFG 꼽아주셨습니다. 유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